그리고 다음으로 또 논란이 있었던 것이 김태호님께서 가족끼리 계좌이체 저희가 앞서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다뤄봤었는데요. 그렇죠. 계좌이체는 세무조사 안 나오는데 부동산을 사는 순간 똑똑 반가워요 이렇게 망치 들고 찾아온다고 글을 좀 남겨주셨더니 거기에 댓글로 현금은 모르겠으나 부동산은 직방임 이런 생각들을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동의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네오나트님께서도 집만 안 사면 세무조사 당할 일 없음. 집 잘못 사면 온 가족이 다 조사를 받는다고. 여기에 또 보미님께서는 집 사면 랜덤으로 한다는데요 하신 분도 계세요. 정말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은 다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는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하는지, 혹은 집 사도 어떤 분은 받고 어떤 분들은 안 받고 이러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네요. 이거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이제 정확하게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자를 정확하게 어떻게 선정한다는 것은 공표하지는 않았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네. 왜냐하면 거기 회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세청에 갖고 있는 개인 자료가 우리나라 국가에서 다른 어디보다도 국세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내가 벌고 있는 소득, 모든 데이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뭐 사면 다 데이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신용카드 사용하고, 뭐 현금영수 사용한 것도 데이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과 소비한 돈을 다 정산을 해보고 자산 증가한 금액을 확인해 보면 여기에 원천이 얼마 정도 부족하다는 것이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보통 5년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났을 때 일정 금액 차이가 나면은 그때 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소득에 비해서 고가의 자산을 취득했다, 부동산을. 특히 이제 투기 거래를 지금 단속하고 있네. 투기 지역에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기 소득보다 더 많은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정해서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금조달 계획서라는 것이 비조정지역 경우에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 그 한국감정원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하면은 소명 요구를 해요. 거기서 소명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의심이 거래가 되면은 국세청에다가 세무조사를 의뢰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받아서 국세청에 또 분석을 해봐요. 과연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분석을 해보다가 그때 문제가 있겠다 싶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이지 집 샀다고 부동산 샀다고 막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 대신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여기 자금 출처 조사에 대비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내가 세무 신고를 할 때는 옛날에는 세금을 안 내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부동산 사서 내가 뭔가 행위를 하려면은 투자도 하려면 내 이름을 해야 되니까 세금을 오히려 정상적으로 더 내려고 노력하신 분이 많아요. 지난번에 오셨는데 저 젊은 친구인데 노래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현금 받는 금액이 꽤 큰데 지금 신고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한 1.3배를 더 하겠다는 거예요. 세금 더 내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지금 실적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처를 밝히기 어려우니까 미리 그래서 지금 증빙을 하겠다. 10년 뒤에 내가 20억짜리, 30억짜리 사야 되는데 5년 안에 소득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님 좀 도움 받아서 증여 받아가지고 지금 부동산을 사서 그다음에 이익금 발생하면 그 금액에다가 다음에 얹어서 다시 이제 다음 단계로 원스톱 이렇게 스텝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없이 덜커덩 20억, 30억짜리 부동산 사면 거의 세무조사 나오다가 부모님 돈이 이제 또 섞여 들어오잖아요. 잘못하면은 부모님 사업체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요. 와. 왜냐하면 부모님 또 돈이 어떻게 해서 마련되냐는 걸 또 들여다보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소득 신고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그럼 뭔가 노출되지 않은 소득이 있겠지. 해서 그렇게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모하게 막 지금 나이가 30도 초반인데 국가에서 파악하고 있는 세무조사 소득 금액이 전부에 비해서 2, 3억도 안다는데 부모님한테 빌리고 대출 받고 전세금 해가지고 30억짜리 사고 이거는 너무 과한 거예요. 나 세무조사 해주세요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무슨 4억짜리 5억짜리 사는데 내 소득이 3억 있다. 그런 거는 조사할 리가 없죠. 그럼요. 그런 내 사이즈에 맞게 내 체격에 맞게 지금 사고 있잖아요. 그 관리를 그렇게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상식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국세청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인데 강남에 원벨 60억
아파트를 내가 계약했다라고 하면 제가 국세청이라도 안 아니, 이 들여다보죠. 친구가 뭐가 있을까라고 돈이 어디서 들여다볼 수밖에 꼼꼼하게 없을 보죠. 것 같습니다. 근데 랜덤으로 한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랜덤은 절대 아니다. 국세청은 랜덤으로 짜지 않습니다. 근거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의심스러울 가지고 때.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득에 맞게 본인이 뭐 코인 투자나 주식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 돈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출처 증빙 제대로 하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